네, 상승의 트리거가 있는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딱 시의적절하게 또 반도체를 준비를 하셨네요. 예. 좀 이제 하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지난 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반도체 업황 네. 바닥을 얘기를 하면서 좀 매수 관점으로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형성을 했고 올해 1월에 제가 또 방송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을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소부장 업체들 바닥에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소부장 업체든 모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반기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압축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핵심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이 예. 어떨 것으로 산업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나 내년을 보고 좀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 성장이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에서 잘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핵심 기술인 GAA 공정, 차세대 패키징 그리고 EUV에 관해서 핵심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중 반도체 분쟁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재고 감소가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 즉 고객들이 주문을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주문을 미루게 되니까 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네. 생산을 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재고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마저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는 네. 잘 보시면은 반도체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은 더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4월 대비해서 5월에 낸드나 디램 가격이 더 낮게는 우리가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예. 반도체 가격을 더 이상 낮게 밀어내진 않겠다. 오히려 더 높게 받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현을 했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공급자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치프 동맹이 만들어지고 지금 파운드리 공장이 대만, 중국 중심에 있는 게 미국, 일본, 독일로 좀 분산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캐펙스가 중요해지는 거고 공급자의 공급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라서 거기에 따른 주도 섹터가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시그널을 어떤 지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반도체 업황은 네. 글로벌 매크로 상황하고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소비 둔화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다라는 확신을 느끼기에는 다소 이른 상황입니다.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시점이 오면 세 가지가 크게 바뀌게 될 텐데요. 반도체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네. 이로 인해서 재고 감소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될 것이고 현물 가격이 반등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세 가지의 뚜렷한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물 가격은 매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하락폭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네. 의미입니다. 2021년 8월 고점을 기록을 하고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올해 1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계속 수출 금액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 절대 금액은 낮은 상황이라서 업황을 회복한다고 얘기할 수는 이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수요로 회복이 되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디램의 경우에는 수요 구성을 보면은 서버가 40%, 모바일은 35%를 차지를 합니다. 그럼 서버라고 하면은 우리 고객사,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늘릴 것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글이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들 실적 발표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네. 모바일의 경우
경우에는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4%가 감소해서 2억 7천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였고 그래서 하반기에 애플의 아이폰 15이 출시됐을 때 전년 작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이게 정말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것을 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GPU의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AI 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만 연결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AI 성장은 결국 필수적인 게 프로세서의 연산 능력이고 메모리 반도체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게 된 배경은 2분기에 컨센서스를 대폭 상향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서버 쪽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HBM에 연결이 되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이고 현재 HBM 쪽은 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하이닉스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PAIM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을 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준비를 하고 있고 고객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은 차세대 패키징이 될 텐데 우리가 TSV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공정이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저번에도 제가 드렸고요. 한미 반도체, 에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파크 시스템스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후공정 장비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이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이런 후공정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고 이러한 현재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향후에도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가 또 TSMC, 뭐 파운드리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맞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보면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파운드리 격차가 55대 17% 정도 네. 점유율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4나노 경쟁에서 TSMC하고 크게 밀리게 되면서 점유율이 크게 뺏기게 되는 상황이었고 고객사도 뺏기는 상황이 지속이 됐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TSMC도 3나노에서 수율의 난항을 겪으면서 작년에 나온 애플의 신제품들이 5나노 공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네. 3나노에 생산돼야 될 게 5나노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플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퀄컴, 엔비디아, AMD 같은 팹리스 업체들의 제품들이 3나노에서 생산되는 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업체들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TSMC를 기다릴 거냐 이런 네. 이슈가 될 거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작년에 GAA 공정이 들어가고 나서 지금 수율은 한 70% 정도까지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로는 퀄컴, AMD, 암바렐라, 모빌아이와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계약을 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이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앞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중요한데 네. GAA 공정과 차세대 패키징과 EUV 공정입니다. 먼저 GAA 공정에 대해서 핵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선택적 시각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습식 시각이나 에천트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소재 업체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이 있고요. 장비 업체로는 ALD 공정 수요가 늘어나니까 ALD 장비로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이 향후에 전공정 이 사이클이 오게 됐을 때 주도할 수 있는 장비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차세대 패키징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EUV 공정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조차도 장비 발주를 줄이지 않는 부분은 선단 공정에 특히 EUV 공정이 될 겁니다. 현재 ASML이 전 세계의 EUV 장비를 독점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한 60대 정도를 출하할 예정이고요. 25년, 26년에는 90대 정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0대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EUV 공정의 글로벌 침투율 한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25년에는 3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두조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삼성전자 통해서 EUV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나 부품 업체의 경우에는 업황의 둔화와 둔화의
큰 관계없이 실적이 꾸준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포토레지스를 만들고 있는 동진 세미캠, 곧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을 앞두고 있는 SNS텍, 그리고 마스크 리페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펠리클 양산을 앞두고 있는 FST, 그 외에 EUV용으로 린스라든지 원료를 개발하고 있는 영창 케미칼이나 캠트로닉스를 좀 잠재 후보군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를 열었는데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지금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예상을 했던 것처럼 크진 않은 상황이네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서 치포 잠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사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리스크는 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말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진핑 정부에서 반도체 자금률을, 메모리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디램 경우에는 1%, 낸드 경우에 10%밖에 자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막게 되면 결국 레거시 쪽에 투자는 지속하면서 자금률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장비를 중국으로 공급을 해왔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완전 넘어간 상황이고요.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근데 한국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네. 한국 쪽에 장비 오더가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파크 시스템스나 넥스텐처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장비 반입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한미 반도체, 에오 테크닉스와 같은 후공장 장비 업체들이 좀 실적이 세이브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